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NBA와 미국 축구, 그리고 미국 야구와 일본 야구, 마지막으로 EPL과 EFL까지 6종목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하면서 조합 데이터표도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방송하면서 2년 반 동안 10연승 이상 기록했던 기록들 화살표 따라서 화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드시 모든 연승 다 두 폴 두 조합으로만 딱 두 조합만 가져가서 만들어냈다라는 거, 반드시 수익이 나야지만 연승으로 체크를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저의 증거 자료들로는 말로만 연승했다고 안 합니다. 숲TV 들어오셔서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방송국 오신 다음에 게시판 가장 상단에 위치되어 있는 개인 통상 기록 게시글 들어오시면은 하나하나 링크 걸어서 다 남겨놨습니다. 아무거나 눌러 들어가시고 날짜 확인하시고요. 그때 당시 달렸던 댓글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제 또 적중 내역, 제가 요거 가볍게만 조금 빠르게 말씀드리고 바로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복귀하고 나서부터 이제 꾸준하게 지금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데, 복귀했던 첫날에도 제가 국내 야구, 일본 야구, 해외 축구, 메이저리그, NBA 전 종목 다 가지고 왔고요. 최근에도 보시면은 그제였죠. 그제도 국내 야구, 일본 야구, 축구는 안 들었으니까 NBA, 메이저리그 전 종목 다 갖고 왔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국내 야구 올킬입니다. 국내 야구 올킬에다가 또 일본 야구 가져왔죠. NBA는 승부, 강승부 또 가져옵니다. 제가 골스는 진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맞춥니다. 진짜 제가 골스 경기는 역배 승부 가져가면 역배 가져오고, 마인 가져가면 마인 가져오고, 그냥 승부에 골스 떠있으면은 그냥 시원하게 갖다 박으시면 된다. 또 코멘트도 드렸죠. 그리고 메이저리그 또 올킬까지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또 전 종목 다 갖고 왔습니다. 오늘 일본 야구도 지금 여긴 없지만 또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미쳐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같이 달려가 보실 분들, 유튜브 형님들 카카오톡으로 받으실 분들은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로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참여하시면은 바로 데이터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숲TV에서는 제가 이렇게 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렇게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 숲TV 오셔서 이벤트 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가가 아무래도 조금은 숲TV가 저렴하기는 하죠.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오늘 4월 12일 메이저리그 프리뷰 첫 번째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거 또 얘기를 안 드렸는데,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아예 차단하고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고, 이 반드시 합법적인 배트맨 프로토를 기준으로만 분석하고 있다는 점 우리 유튜브 측에도 한 번 더 강력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미네소타랑 오늘 디트로이트 메이저리그 첫 번째 경기입니다. 요거 일단은 오늘 프리뷰 들으실 분들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숲TV 형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오늘 메이저리그가 전반적으로 승패랑 1핸디밖에 배팅을 못합니다. 언더바도 빼버렸고 2.5도 경기가 많다는 이유로 핸디캡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잘 고르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된다. 오늘 같은 날 그냥 웬만하면 데이터 받아보세요. 제가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프리뷰를 듣고 이제 골라갈 수 있는 날이 절대 아니에요.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네랑 디트로이트 경기 보겠습니다. 오늘 미네소타 선발 투수가 패덱입니다. 0승 1패, 방어율 14점대인데 이게 이제 직전 휴스턴전에서 4이닝간 4실점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크리스 패덱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좀 볼이 많이 단조롭긴 합니다. 포심, 그리고 체인지업, 그리고 슬라이더 세 구종만 던지는데 이게 이제 구종값 자체가 다 좋아요. 얘가 이제 패덱도 그 샌디에이고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샌디에이고 팬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오래 봐왔는데, 그러니까 잘 던지긴 합니다. 잘 던지긴 하지만 5선발 또는 4선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닝을 나름 이제 많이 먹어주는 유형은 아닌데 짧은 이닝을 임팩트 있게 막아주기로 좀 좋은 선수긴 하거든요. 샌디에 있었을 때도 불펜으로 썼던 적도 많았으니까. 근데 문제가 지금 이제 일단 뭐 물론 첫 경기를 했지만 이제 직전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이 포심과 체인지업과 슬라이더의 이 뭐랄까요, 이 세 구종의 구종 가치가 정상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패덱이 아무래도 불펜도 왔다 갔다 했던 투수였기 때문에 구종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구위값이 굉장히 중요한 선수인데, 아직까지 이게 이제 단조로운 구종을 쓰면서도 피장타율이 7할이 넘어간다. 물론 이제 절대값이 아니긴 하지만 지금 디트로이트 얘들 어제 경기도 다들 보셨죠? 어제 제가 이거 뭡니까? 어디 있냐? 어제 우리가 또
이 디트로이트 역배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디트로이트가 진짜 극적으로 마지막에 역배를 만들어줬던 게 타격값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타값이 너무 좋아, 디트로이트라는 팀 자체가. 근데도 이런 이제 불안한 구위값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크리스 패드에게 일단 한 바퀴 더 돌려보거나 아니면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브 선발 등판하게 되는데 직전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5이닝간 3실점을 했고, 이 선수는 존을 넓게 쓰면서 구종 자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지난 시즌 후반기나 아니면 이제 빠따가 좋을 때라고 한다면 또 모를까, 지금 이렇게 빠따가 조금 식어 있고 전반적으로 이게 미네소타의 조금 약점은 뭐냐면 연결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타선에 어쨌든 펀치력은 좋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볼 많이 쓰면서 구종 많이 쓰면서 존 넓혀놓고 삼진으로 최대한 경기를 끌고 나가는 선수에게는 조금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이제 조브의 또 다른 단점이라고 한다면 존을 넓게 쓰는 만큼 얘가 이제 콜을 못 받을 때는 더럽게도 못 받긴 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울 수가 있겠다. 다만 디트로이트는 이거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랑 캔자스 이 지금 두 팀은 선발에서만 웬만해서 앞서주면은 이 불펜 싸움이나 아니면은 타선 연결력 싸움에서는 충분히 앞설 수 있다라는 점. 요건 저는 디트로이트 역배 한번 볼만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제 경기처럼 아마 이제 1점 차 승부가 이어질 것 같아. 지더라도 1점 차 이상으로 안 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해외 사시는 분들은 저는 프랜승도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형들아 2.5 프랜승이 있었으면은 2.5 프랜승을 좀 굉장히 좋게 봤을 텐데, 이게 일단은 일반 승에다가 1핸디밖에 없기 때문에 역배 아니면은 0마행을 골라야 돼요. 그러면 이건 일단은 프랜이 안 되기 때문에 역배를 보긴 할게요. 근데 이게 0마행까지는 보긴 좀 어렵다. 아예 1핸디는 패스하시거나 승 1무로 가시거나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오바 배팅 가능하신 해외분들은 오바 가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더러워. 그러니까 매번 제가 이 배트맨 쪽에 얘기를 하지만 정말 추럽습니다. 이거는 홀짝을 차라리 뭐 빼고 쓸데없는 홀짝 그런 걸 좀 빼버리고 언더오바를 넣으면 되잖아. 아니면은 1핸디를 1.5라고 해가지고 프랜승을 줘도 되잖아. 근데 굳이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형들한테 좀 더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출시를 한다는 거는 저는 진짜 역겹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다음 경기는 세인트루이스와 필라델피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인트루이스 선발 투수 오늘 마이콜라스가 선발 등판하게 됩니다. 0승 1패, 방어율 11점대고요. 뭐 이것도 직전 경기 보스턴 원정 가가지고 2이닝 동안 9실점 쳐맞으면서 기록했던 구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투수가 언제든지 잘 던질 수가 있냐. 뭐 이렇게 무너지는 경기도 있을 수 있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보스턴 타선 자체가 최근에 좀 침체가 되어 있는 게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실점을 했다라는 거는 이 제가 볼 때 마이콜라스의 어떤 구종 자체가 현재 시즌 초반에는 이제 정상적이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마이콜라스는 여러분들 통산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이런 선수가 100개 원 되십니다, 형님. 네, 하루 패키지 100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마이콜라스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홈에서 던질 때, 그러니까 홈 세인트루이스 마이콜라스는 그래도 믿고 볼 수 있기는 한데, 사실 이게 원정 경기 마이콜라스는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위값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전 보스턴전에서 좀 좋지 못했던 그런 성적이 분명 있기는 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선수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경기 운영 능력 자체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처럼 이렇게 이제 힘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타선의 장타력으로 의학 죽이는 팀한테는 나름 그래도 강점을 갖고 있긴 합니다. 통산적으로도 지난 시즌에 필라델피아를 상대로도 그렇게 약하지도 않았어요. 지난 시즌 필라델피아의 타선이 정말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7이닝간 2실점 한 번, 그 다음에 6이닝간 3실점 한 번 기록을 했고 7이닝간 2실점을 기록을 했던 게 또 홈 경기였습니다. 그만큼 홈 경기에서 강점을 확실하게 띄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마이콜라스의 강점이기도 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필라 선발 투수가 오늘 산체스인데, 크리스토퍼 산체스의 문제점은 제가 직전 다저스전에서 말씀드렸죠. 이거 제가 다저스 그때 역배 잡아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다저스전에서 6이닝간 4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크리스토프 산체스가 불안한 이유는 얘가 이제 싱커를 던지긴 하는데 좀 몰리는 볼들이 많아요. 얘는 근데 홈 경기에서도 많이 몰립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정 경기에서 안 몰릴 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도 장타값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다만 얘가 이제 뭐 슬라이더나 체인지업이나 모든 구종 가치가 여전히 플러스에 좀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 선수가 이 세인트루이스한테 조금 이제 생소한 투수라는 거. 지난 시즌 한 번도 못 붙어봤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꽤나 높은 헛스윙률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세인트루이스가 또 안 좋은 게 땅볼 비중이 많이 높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싱커를 쓰는 선수에게 좀 약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세인트루이스라는 팀 자체가 좌완한테 또 그렇게 강하지도 보니까 않더라고. 장타값만 놓고 봤을 때는 우완 상대로 좀 많이 강했었던 기록지도 있다라는 것들. 여러모로 일단 홈의 강점만 놓고 봤을 때는 세인트루이스 프랜승도 볼 수가 있긴 한데 뭐 어쨌든 2.5 프랜승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필라델피아 일반승 그리고 뭐 어쨌든 이게 불펜으로 넘어가고 빠따 싸움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필라델피아 쪽으로 우리가 좀 더 볼 수가 있지 않을까. 다만 이게 1마행까지 보기에는 살짝 애매했던 구간이긴 했습니다. 제가 이거 전체표에 필라델피아 마행까지 잡아드린 이유는 원정팀이기 때문이에요. 혹시나 연장을 가더라도 1점 이상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 거긴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라승, 필라 1마행승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바는 이제 어쨌든 없기는 한데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언더바 보시려면은 어차피 저는 필라델피아 쪽을 보기 때문에 오바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마이콜라스가 무너진다라는 그림이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뉴욕 양키스와 샌프란시스코 경기입니다. 와, 너무 잘해요. 샌프가 그냥 경기를, 그러니까 직전 홈 경기에서 이제 신시내티한테 2번 따였잖아. 근데 그 2번 따인 것도 타선 때문에 따였잖아요. 타선이 안 터졌으니까. 근데 얘들이 샌프가 타선 터져버리는 샌프는 이번 시즌 진짜 거의 다저스급인 것 같아.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오늘 이정우 선수까지 1회에 또 3런 홈런까지도 날려주기도 했고. 야, 진짜 뭐 샌프 지금 타선은 그야말로 공포의 외인 구단입니다. 대단합니다. 어쨌든 양키스도 이제 홈구장이기 때문에 좀 더 오늘 타선까지 더 잘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양키스 선발 투수가 오늘 워렌이죠. 직전 피츠버그 원정 가서 4이닝간 4실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구종을 섞어 던진 선수긴 한데 지난 시즌부터 제가 워렌의 문제점으로 이제 결정구가 없다라는 걸 꼽아드렸거든요. 지금 샌프 타선 상대로는 결정구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확실한 결정구가 하나 있어줘야 샌프 방망이를 끌어낼 수가 있지. 이거는 지금 샌프는 눈야구도 또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뭐 양키스가 지금 불펜 돌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루징 시리즈를 과연 기록을 할까라는 생각이 좀 어떻게 보면 또 들기도 하긴 합니다. 또 샌프란시스코 선발 투수는 힉스인데 힉스도 이제 직전 경기 시애틀전에서 5이닝간 3실점. 근데 이 3실점이 모두 홈런이었죠. 그러니까 힉스의 가장 큰 고질병이에요. 이제 볼도 빠르고 그 다음에 던질 수 있는 싱킹 페이스트볼도 진짜 위압감이 지리고 다 좋은데 문제가 피장타가 좀 많이 높습니다. 리스크 구종을 던지면서도 볼이 빠르고 제구가 좀 잘 몰리는 제구라는 투수라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양키스에게 역시나 또 많은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오늘 이 경기가 진짜 오바가 나왔었어야 됐어요. 이거 진짜 오바 막아놓은 거는 정말 화딱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전 샌프 역배를 볼게요. 뭐 어차피 양쪽 다 빠따 대 빠따라고 한다면 배당 좋은 걸 고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샌프 역배 보도록 하겠고요. 오바 해외 베팅하신 분들은 오바 먼저 베팅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바, 샌프 역배, 그 다음에 뭐 이긴 다음에 0마행까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0마행까지. 프렌 있으면 진짜 이거는 프렌 정말 접근하기 좋았던 구간이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다음 뉴욕 매츠랑 애슬레틱스 경기인데 일단 뭐 여전히 빠따 올라오고 있는 매치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니었거든요. 매치 일반승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슬레틱스가 이게 또 홈 경기에서는 또 이제 마운드를 잘 돌려요. 생각보다 어제처럼. 그래서 1점차 경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매치가 빠따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매치 마운드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일단 아니라는 것들, 그게 조금은 불안하고요. 요거는 뭐 매치 일반승 정도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매치의 피터스는 뭐 지난 시즌 다들 보셔도 아시겠지만 믿고 보셔도 돼요. 믿고 보셔도 되는 투수긴 한데 뭐 그래도 애슬레틱스 일단 홈구장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애슬레틱스가 홈구장을 오클랜드에서 세크라멘토로 바꿨는데 나름 또 적응을 잘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운드도 좀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기도 하고 뭐 매치 일반승 정도만 보시면 어떨까요? 배당도 1.5라 잘 떨어지기도 했고. 자, 다음은 볼티모어랑 토론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볼티모어 보시는 분들은 언더를 같이 보셔야 돼. 토론토 보시는 분들은 오바를 같이 보시면 될 만한 경기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가 모두 보였던, 볼티모어 쪽도 보였고 토론토 역배 쪽도 보였고 이제 모두 보였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일단 볼티모어 선발 투수가 오늘 스가노입니다. 1승 1패 방울 2.8점대. 일단 캔자스시티 원정 경기에서 와, 잘 던졌어요. 일단 5이닝간 1실점을 잘 던졌고 어쨌든 메이저리그의 스가노도
스가노도 빠르게 조금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스가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일본 야구 있었을 때는 얘가 9위 값으로 먹고 살던 그런 선수였죠. 사실 뭐 제구가 엄청 뛰어났던 선수도 아니었고 도쿄 덤퍼를 좀 잘 봤던 선수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과연 얘가 통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지만 이게 나름 통하긴 해요. 통하긴 하는데 캔자스 상대로 사실 1실점은 저는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게, 캔자스는 어차피 약간 일본 타선이랑 비슷하거든요. 좀 뭐랄까요, 1번부터 9번까지 연결력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두면서 단타로 이렇게 뭔가 막 발야구하고 이런 느낌의 이제 깨작깨작거리는 야구기 때문에 스가노가 좀 적응하기 편했을 거야. 근데 오늘 맞붙는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그냥 냅다 후려 갈겨버리는 장타팀이란 말이지. 그런 부분에서 스가노가 과연 이런 팀을 상대로도 과연 적응이 될까? 이게 일단은 핵심일 것 같고요. 사실 그 스가노의 어떤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투구 패턴들을 보면은 구종이 많거든요. 그만큼 얘가 일본 야구에서 보여줬던 9위로 윽박지르는 스타일을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단조롭게 가져간다는 느낌보다도 최대한 볼을 많이 쓰면서 수싸움을 많이 걸고, 그리고 적은 이닝을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토론토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장타팀이기 때문에 존을 넓게 쓰는 선수에겐 좀 많이 약하긴 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스가노가 잘 던진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언더를 보는 게 맞아요. 5이닝간 제가 볼 때 또한 1실점으로 막아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늘 말씀드리는 검증이 돼야 된다. 저는 일단은 데이터로 분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되면 못 갑니다. 지금 스가노로선 저는 토론토한테 분명한 약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아쉽다라고 좀 보겠고, 토론토 선발 투수가 오늘 프란시스 직전 매치 원정 가가지고 5이닝간 2실점 통산 1승 1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얘가 프란시스가 좋은 게, 지금 저는 어쨌든 구종 분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얘가 지금 그 세부 지표를 놓고 보면은 구종 가치가 굉장히 좋거든요. 토론토 선발들 중에서 지금 얘가 제일 좋아요. 프란시스가. 그만큼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선수인 것 같아. 피장 타율도 상당히 낮고요. 피안 타율도 뭐 2할 때 이제 극초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오늘 경기도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볼티모어가 생각보다 이제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OPS가 좀 더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보았을 땐 저는 이거 토론토 역배 한번 볼게요. 그리고 토론토 이거 해외 사시는 분들은 프랜승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스가노한테다가 정배를 주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는 배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템파베이와 애틀랜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파베이 선발 투수 오늘 라스무센입니다. 1승 0패, 방어율 0.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직전 이제 텍사스 원정 가가지고 5이닝간 1실점, 뭐 잘했습니다. 잘했고요. 뭐 전반적으로 라스무센에다가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값들이 있잖아. 지난 시즌에도 라스무센이 시즌 초반에 진짜 뒤지게 잘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 어쨌든 뭐 시즌 초반 자체는 얘가 지난 시즌에 후반기 때 그 팔꿈치 부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관리를 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얘가 이제 던지는 두 가지의 딱 구종이 있는데 패스트볼이랑 커터를 던져. 근데 이 두 구종 이제 지금 현재 구종 가치가 템파베이에서 가장 높은 수치, 최상위권 수치입니다. 애플린보다도 오히려 패스트볼은 더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라스무센에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거는 원정 경기에서는 분명 좀 아쉬울 수가 있죠. 9위 몰빵 투수이기 때문에. 근데 홈 경기에서는 분명히 적은 이닝을 짜임새 있게 잘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값들. 그리고 뭐 템파베이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펜을 잘 씁니다. 홈 경기에서는 특히나 더 잘 쓰기도 하고요. 뭐 그런 부분들. 애틀랜타는 여러분들 일단은 얘들은 홈 경기 아니면 거르세요. 지금 이거 애틀랜타 홈이랑 원정 차이점이 뭐냐면, 홈 경기에서 OPS가 거의 8할 때 가까이 나오는데 이게 원정 경기에서 5할 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OPS가 5할 때라는 거는 일단 원정 애틀랜타는 앞으로도 형님들이 얘들이 제대로 흐름을 잡기 전까지는 배팅에서 좀 제외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 특히나 여기에다가 오늘 애틀 선발 투수가 또 스미스 쇼버니까, 지금 스미스 쇼버도 지난 경기 마이애미한테 4이닝은 3실점, 이때도 문제가 됐던 게 피장타율이었잖아요. 이게 피장타율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제구가 좋은 선수 아니에요. 애틀랜타 선발들이 대부분 제구 좋은 애들이 없어. 그나마 스트라이더 이제 돌아오면은 스트라이더가 제구가 조금 되기는 하지. 옛날에 프리드도 제구가 되는 유형은 아니었기 때문에 애틀랜타 선발들이 원정 가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런 피장타율이기도 합니다. 템파베이가 타선의 힘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승리를 위한, 어제도 다들 보셨다시피 득점 정도는 충분히 해주는 그런 또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템파베이 승에다가 마힌승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템파베이 승에다가 1마힌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리블랜드랑 캔자스시티 경기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리블랜드랑 캔자스시티 경기인데 어렵습니다.
일단은 캔자스시티가 이제 늘 말씀드리다시피 홈 경기에서는 어쨌든 승리를 꾸준하게 가지고 오는 게 얘들이 불펜이 뒤지게 좋아요. 그러니까 잘 돌립니다. 여기에다가 홈 경기에서 득점권 타율값이 정말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짜임새 있게 약간 일본 야구랑 비슷한 느낌이야. 캔자스시티 야구를 보시면. 근데 클리블랜드 원정 가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게 타선이 너무 안 터지죠.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가 타선이 더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타선 차이가 많이 나요. 최근에 그 캔자스시티 홈 경기 그리고 클리블랜드 원정 이렇게 해서 맞붙었을 때 우리가 이거 메이저리그 그때 그 승부였나요? 우리 그때 승부 받지 않았나? 주렁 몰빵이었나요? 그때 이제 제가 캔자스시티 언더를 형들에 들여가지고 가져왔던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홈과 원정의 특수성이 가장 강렬한 두 팀이 클리블랜드랑 캔자스시티니까. 일단은 이것도 클리블랜드의 홈 경기 타선이 좀 기대되고 캔자스는 오늘도 역시나 타선이 조금 답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두 가지가 오늘 바뀔 수 있는 한 가지의 부분이 있어요. 선발 투수를 보시면은 클리블랜드가 오티즈 0승 2패 방어율 8점대인데 피츠버그산 투수들은 기본적으로 팀이 바뀐 다음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분명 필요합니다. 뭐 물론 이제 저기 어디야 얼마 전에 퀸 프리서도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오티즈 같은 경우에도 얘도 이제 직선 구종에 대한 힘은 상당히 좋아요. 피츠버그 애들이 대부분 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피장 타율이 너무 높아도 너무 높아요. 방어율도 벌써 8점대가 넘어가고 있고 캔자스 같은 경우에 또 뭔가 장타값이 좋은 팀은 아니지만 타선의 짜임새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오늘 오티즈가 좋은 피칭을 할 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제 캔자스가 영봉패였는데 오늘은 영봉패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캔자스 상대로 조금 위험한 거는 캔자스 상대로는 선발 라인에서 밀려버리면 그러니까 리드를 당해버리면 그 다음 불펜이 문제입니다. 캔자스가 돌릴 수 있는 그 이제 불펜 라인 필승 조절의 퀄리티가 꽤 괜찮기 때문에 오늘 캔자스 선발 투수 로렌젠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로렌젠은 이제 많은 구종 정말 웬만한 구종 다 던집니다. 그리고 존을 넓게 쓰기 때문에 이런 클리블랜드라는 어떤 타선에게 존을 좁혀놓은 타선에게 또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전 이건 조심스럽지만 캔자스 역배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역배에다가 어쩌면 이거는 역 1마인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뭐 선발 라인에서 얼마나 캔자스가 점수를 앞서 나가줄 수 있는가 그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캔자스 역배에다가 이거는 1핸디는 패스하거나 아니면 승 1만 볼게요. 햄물을 보는 게 맞겠다. 자, 다음은 신시내티와 피츠버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시내 선발 투수가 앤드류 에버트입니다. 또 제가 그 좋아하는 5명의 선수,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좋아하는 5명의 선수 중에 한 명 들어가는 또 앤드류 에버트죠. 에버트의 강점은 뭐냐면 제가 지난 시즌에 이거 갖다가 정말 막 승부 금액업 뭐 이런 거 가져와서 다 죄다 갖고 왔었는데 시카고 불스 원정 역배만큼이나 제가 좋아하는 구간이 신시내티 앤드류 에버트 선발투 출전하는데 신시내티가 홈 경기에서 역배 받는 거 1.8배당대 역배를 받으면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거진 다 들어오는데 일단 오늘 정배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거기 좀 아쉽고 피츠버그 선발투 오늘 이제 앤드류 히는데 얘가 이제 승패 없이 방어율 1.5점대 일단 0점을 좀 잡는 모습이긴 한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 히니는 한 바퀴만 좀 더 돌려보고 싶어. 아니, 한 바퀴 아니라 2바퀴는 더 돌려봐야 될 것 같아. 히니가 지난 시즌 텍사스에서 보여줬던 그 높은 피장 타율이 너무 거슬리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번 시즌은 일단 출발이 좋긴 하지만 앤드류는 원정 경기에서 이게 POPS가 1점대가 넘어갔던 선수였습니다. 9할도 아니고 1이 넘어갔던 선수였어요. 그래서 일단 히니를 조금 이제 그 신시내티 타자 친화적인 홈구장에서 원정 등판시킨다라는 거는 분명히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일단 저는 신시내티 승 볼게요. 그리고 1마인에다가 언더반전은 일단은 이게 없긴 하지만 해외 사시는 분들은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만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또 신시내티 가져가서 올킬도 잘 가지고 오기도 했죠. 근데 신시도 초반에는 점수를 잘 냈는데 후반 가가지고 갑자기 점수가 확 죽어가지고 그게 조금 살짝 불안하기는 해요. 그 다음 휴스턴이랑 에인절스 구간인데 야 드디어 휴스턴이 빠따가 터졌습니다. 어제 드디어 오랜만에 14득점을 했고요. 이번 시즌 첫 10득점 경기를 드디어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터지나 했는데 이제 드디어 또 휴스턴 터졌고 휴스턴은 이렇게 타선에서 감만 잡으면 됩니다. 휴스턴이 지난 시즌에 필라델피아랑 더불어서
홈 경기에서 장타값과 그 OPS가 가장 좋았던 팀 중 하나가 휴스턴이었어. 그만큼 지난 시즌에도 원정이랑 홈 성적 차이가 좀 많이 났던 팀이 필라델피아랑 휴스턴이기도 했는데, 휴스턴 홈 경기에서 빠따가 좋아요. 물론 이번 시즌 이제 주요한 두 선수가 갈갈이가 되긴 했지만 새롭게 좀 타선 라인을 잡아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는 휴스턴 선발 투수 앤더슨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앤더슨의 문제점은 피홈런이거든요. 얘가 진짜 홈런 비중이 높아요. 피홈런 비중이 정말 높아. 매 시즌 그래요, 얘는. 근데 어쨌든 에인절스라는 구단 특성상 이렇게 직선 구정 좋은 선수들은 그냥 계속 기용을 합니다. 아무리 피홈런을 많이 맞더라도. 뭐 그런 부분들, 휴스턴 홈 경기라고 한다면 더 어렵다라고 봐요, 저는. 오늘 앤더슨 많이 어려울 것이다. 오늘 앤더슨이 홈런을 못해도 저는 2방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휴스턴 쪽을 제가 보고 싶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오늘 휴스턴 선발 투수가 또 구스토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에인절스가 최근에 경기력이 좋은 이유가 타선 때문이잖아요. 얘들은 제가 어제도 강조드렸지만, 단순하게 에인절스는 장타값만 높은 팀이, 이게 2루타와 3루타가 많이 나와서 장타가 높은 팀이 있고, 홈런이 많이 나와서 장타값이 높은 팀들이 있는데, 에인절스는 홈런이 많이 나와서 장타값이 높은 팀이거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팀이긴 해요. 왜냐면 솔로포가, 공갈포만 많이 나와도 장타가 쭉쭉 올라가는 이런 공갈포 팀들이 있어. 뭐 미러키나 시애틀처럼. 근데 얘네들은 어쨌든 2루타 3루타가 많지 않고 뭔가 홈런이 많아서 장타값이 높은 팀이긴 한데, 대부분의 홈런들이 3점, 뭐 말루포 또는 투런포 이런 게 많아, 솔로포보다도. 그런 부분들, 어쨌든 양쪽 다 이제 오늘 홈런이 한 개도 안 터질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보고, 뭐 8.5점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오바를 배팅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오바 한번 노려보고 싶긴 합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이제 뭐랄까요, 뭐 타선 대 타선 대결이라고 한다면 홈 경기에서 타선 값이 좋다라고 어쨌든 평가될 수 있는 휴스턴 쪽을 보는 게 맞지 않나. 휴스턴 승리에다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리조나랑 미러키 경기 보도록 할게요. 이거 근데 형들아, 약간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애리조나 선발 투수가 코빈 번스거든요. 근데 지금 코빈 번스 모든 구종가치, 구종의 구종가치가 올 마이너스입니다. 아직까지는 번스 쪽에다가 우리가 조금 기대를 걸어보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얘 지금 그리고 구속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구속을 지금 떨어뜨리면서 존을 넓게 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지금 어디가 안 좋은 건지, 직전 워싱턴 원정 가가지고 5이닝간 4실점. 원래 번스도 이제 원정 경기를 좀 못하기는 해요. 얘도 9위 몰빵 투수이기 때문에, 얘가 예전에 그 미러키 있었을 때도 보면은 원정에서 장타가 좀 높긴 했거든.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 구종 가치가 올 마이너스다라고 한다면, 지금 코빈 번스 쪽에다가 배팅할 수 있는 구간은 없기는 합니다. 미러키도 저기 콜로라도 원정 갔다 오면서 오랜만에 빠따 감 좀 잡고 온 상황이기도 하고, 어제도 보면은 LA 또 홈구장에서 7점을 또 내면서 타선 힘 자체가 또 바짝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뭐 이렇게 선발 투수 그렇다고 해서 뭐 패트릭이 그렇게 좋은 투수는 아니긴 하지만, 얘도 이제 존을 넓게 쓰면서 적은 이닝을 적게 맞고자 하는 그런 컨셉의 투수이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선발 라인에서는 코빈 번스랑 비벼볼 수 있다라고 놓고 봐요. 물론 홈 코빈 번스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에서 또 갑자기 잘 던진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게 전혀 없긴 하지만, 뭐 어쨌든 뭐 선발 그리고 불펜 그리고 타선 여러 가지의 밸런스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미러키 역배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뭐 역배 무서우신 분들은 오바 쪽으로 배팅해 오셔도 나쁘지 않은 경기다. 미러키 역배에다가 오바, 이 두 가지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저스랑 시카고 컵스 경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속보, 사사키가요, 요 속보입니다. 사사키가 홈 개막 데뷔전에서 3이닝인가요? 2이닝인가? 2이닝 만에 강판되고 나서 더가웃 들어가가지고 질질 짰잖아요, 형들. 그죠? 그래서 형들이 이제 막 사사키를 놀릴 거면 놀리고 있는데, 속보, 사사키는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은 그건 운 게 아니다, 그냥 힘들었을 뿐이다라고 일단 밝혔어요. 나는 울보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알만한 분들은 다들 알죠. 이제 장면을 보신 분들은 사사키 울었구나라는 게 이미 이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직전 경기 사사키가 필라델피아 원정 가가지고 4이닝간 1실점을 했는데, 이게 어전 저도 일본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일본 야구도 NBA급으로 전문적으로 이제 분석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오래 봤어요. 근데 이 사사키가 은근히 보면은
홈 경기에서 그지랄하는 경우가 많아. 홈 경기에서 제구 존나 흔들려 놓고 원정 경기 가가지고 또 뒤지게 잘 던지는 또 그런 경기들이 많긴 하거든요. 사사키의 문제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구예요, 제구. 제구 잡히는 날은 진짜 언터처블입니다. 얘가 던질 수 있는 스플리터라는 구종 자체가 뭐 이미 알만한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스플리터가 거의 궤적 자체가 포심이랑 비슷하게 날아가요. 그러면서 얘는 약간 체인지업처럼 중간에 갑자기 속도 떨어지면서 아래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사사키의 그래서 스플리터를 우리는 이제 뭐 미국에서는 스플리터라고 또 이제 부르지 않으려고 하더라고. 또 다른 구종으로 지금 명칭으로 불러야 된다라 막 이런 얘기도 막 많이 나올 정도로 사사키의 이제 스플리터는 스플리터 구종이 아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만큼 시카고 컵스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구종입니다. 스플리터라는 이 브레이킹 볼은 시카고 컵스 입장에서는 늘 브레이킹 볼의 약점이 큰 팀이기 때문에 스윙 자체가 크죠. 그래서 늘 약점으로 꼽혔던 그런 구종이라 사사키가 오늘 포신 페스티벌 제구만 제대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어쩌면 사사키가 인생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놓고 봅니다. 사사키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했고요. 지바로 때 있었을 때부터도 오래 봐오기도 했고. 근데 이렇게 사사키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본인이 동기부여가 생겼을 때 그 경기력은 진짜 다릅니다. 얘 다들 기억나실 거야. 그 소프트뱅크전이었나 그때 노히트 게임 했었을 때도 얘가 그 전전 경기를 한번 크게 한번 휘청거린 다음에 그 다다음 경기 때 엄청 잘 던지기도 했죠. 그만큼 사사키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얘도 승부사 기질이 좀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어쨌든 간에 홈 개막전에서 좀 수모를 당했고 직전 경기 필라델피아 원정 가서 4이닝 1실점 잘 던졌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사키의 오늘 투구 내용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꽤나 좀 잘 던져주지 않을까. 첫 승을 여기서 기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컵스 선발 투수가 오늘 이제 브라운인데 1승 1패 방어율 7.7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샌디 경기전에서 4이닝간 5실점을 또 기록을 했는데 얘는 투피치 형태거든요. 포심이랑 이제 커브 위로 던지는데 제가 그때 국내하고 LG 분석할 때 윤현이었나요? 키움의 윤현 프리뷰 때 설명드렸는데 LG 상대로 형들 포신 페스티벌만 주구장창 던지는 단조로운 피칭 선수가 제가 지금까지 몇 년 분석하면서 봐왔던 이제 그 경기 중에서 한 번도 잘 던진 선수를 본 적이 없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날 LG가 뭐 11점 냈었었나? 아마 그랬을 거야. 오늘 똑같습니다. 다저스 상대로 포신 페스티벌이랑 이렇게 투피치 형태로 주구장창 단조로운 패턴으로 던지는 선수들은 다저스 원정 가가지고 잘 던진 걸 제가 본 꼬라지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 전 이거는 다저스가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저스 승에다가 마인승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물론 이제 오늘 경기는 이제 4위 타선에서 잘해줬죠. 콤포터도 일단 물꼬를 잘 터졌고 잘해줬는데 일단 이제 하위 타선에서 조금 살아나줘야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물론 어제 잘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다득점은 아니었잖아. 그러다 보니 조금만 더 타선이 살아나주면 어떨까 하위 타선이. 그리고 오늘은 오타니도 뒤져버렸더만. 오타니 오늘 4이닝이란다 네 타석도 무안타 날렸죠. 그것도 좀 아쉽긴 한데 지금 다저스는 오늘 타선이 좀 문제지. 이게 다저스가 역배가 터질 확률은 타선에서 사고 칠 겁니다. 그럼 컵스에다가 언더를 볼 수가 있겠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시애틀과 텍사스 경기인데 진짜 좋은 경기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애틀이 제가 개인적으로 시애틀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23년도 때 가장 4대가 안 맞았던 게 시애틀이었는데 지난 시즌 24년도 때 제가 진짜 활용 많이 했던 게 시애틀이었거든. 그러니까 시애틀은 기본적으로 투수 마운드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 선발 마운드도 단단하고 불펜도 단단해. 여기에다가 얘들이 타선들이 중심 타선에 공갈포 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들은 1번부터 9번까지 누구든지 홈런을 칠 수가 있고 특히나 출루만 되면은 중심 타선까지 연결만 되면 득점을 할 수 있는 팀이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애틀의 야구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애틀을 가져가는 경우는 딱 2번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로건 길버트 선발 등판할 때, 두 번째 어제처럼 밀러 선발 등판할 때. 두 경기는 웬만하면 갖고 가는데 브라이언 누가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경기를 잘 던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브라이언 누가 좀
애매한 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이제 포심의 힘 자체는 또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투피치 형태로 슬라이더도 괜찮긴 한데 그 외의 구종들이 좀 아쉬운 상황이기도 하고, 특히나 얘가 집중타를 좀 많이 맞아요, 브라이언 우가. 근데 텍사스가 집중타를 좀 잘 때리거든. 그러면서 지난 시즌 한번 무너진 적도 있습니다. 텍사스 원정 가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시애틀 승을 써먹기도 괜찮고 접근하기도 괜찮고, 오늘 마운드 차이도 텍사스는 또 로커잖아요. 직전 경기 어쨌든 뭐 템파베이전에서 한번 잘 던지긴 했지만 얘가 싱커인데, 이게 제일 문제가 된 별표 쳐드립니다. 이게 싱커를 형들, 제가 리스크 피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싱커라는 구종은 어쨌든 땅볼 유도가 잘 돼야 돼. 그래서 대부분 싱킹 페이스트볼을 쓴 선수들은 아래로 떨어지는 각이 큰 선수들은 헛스윙률 비율이 높고요. 싱커라는 구종 자체에 힘이 좋은 선수들은 보통 싱커를 상대 방망이에 맞춰 담는 투구를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일본 야구에도 이런 투수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로코도 싱커를 상대 방망이에 맞춰내는, 그러니까 맞춰 담는 투구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투수들의 가장 위험한 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싱커는 리스크 구종이고 잘못 던지면 중앙으로 몰려서 장타가 돼버리는데, 이게 얘가 맞춰 담는 싱커를 던지는 투수치고는 생각보다 피장 타율 관리가 잘 안 됩니다. 피안 타율도 생각보다 좀 많이 높기도 하다라는 것들, 방어율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고, 싱킹 페스티벌을 거의 70% 넘게 던지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시애틀 홈구장에서는 이런 이제 장타의 위험도가 따르는 구장인데, 왜냐면 공갈포 팀이니까 시애틀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상승 자체는 좀 아쉽다. 다만 이제 뭐 불펜 활용도만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는 양 팀이 뭐 비슷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게 텍사스 홈이 아니라 시애틀 홈이라고 한다면 시애틀 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 경기는요, 어제처럼 막 타이트한 마운드의 느낌보다는, 선발들 마운드의 느낌보다는 오히려 오버사이즈가 맞을 것 같고, 또 어제도 보면은 시애틀이나 텍사스나 둘 다 타격감도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오버 쪽으로 배팅해도 괜찮을 것 같고, 역시나 1점차 승리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햄무도 괜찮고 시애틀 승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1마인이 나오긴 했는데, 어제 2점 차로 이겼잖아요. 그죠? 그 막판에 그 투런포로 8회 말에 여기 또 시애틀 역배승. 깔끔하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형들. 시애틀은요, 역배일 때 메리트가 좀 있는 팀이긴 합니다. 이게 시애틀이 정배일 때 가져가면은 진짜 속 뒤집어져. 역배일 때 가져가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래 역배니까 기다려보자 해낼 거야 하다가 어제처럼 8회 말처럼 역전 투런 치면서 해냈구나 이건데, 정배 괜히 가져가면은 진짜 속 터집니다. 열불납니다, 시애틀은. 그것도 참고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최근에 정말 뭐 복귀하고 나서부터 그냥 미쳐 있습니다. 그냥 거의 또라이급인데, 여기 보시면 또 제 카톡으로 어제 또 한 분이 연락 주신 형님이신데,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또 정말 이 말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우리 또 유튜브 형님들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최근에 배민 이벤트도 또 진행을 이제 할 거라서 댓글도 또 많이 남겨주시고, 또 맛있게 드신 분들 또 가족도 또 많이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뭐 미쳐있는 지금 상황인데, 함께 달려보실 분들 우리 유튜브 형님들은 카톡 연락 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멤버십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피 형님들도 이렇게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형님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숲TV 형님들도 추천수 미리 눌러주시면 제가 전체표 보여드리고 갈 거니까요. 추천수 좀 빨리빨리 미리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외 축구는 오늘 배팅 강추 구간에다가 역시나 올킬 2연속 도전 구간이고 데이터표로 발송이 됐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바로 또 해외 축구 데이터표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고맙습니다.